묵직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의 내용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당선 무효되면 국민의힘이 받아간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로 반납해야 합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사안입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고 국민은 성역 없는 수사와 단호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특검 수사 과정은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다수의 핵심 의혹이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즉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끝내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모 최은수는 10원 한 푼 남에게 손해 끼친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이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입니다. 장모 최은수는 불법 대출 과정과 잔고증명서 위조로 실형이 확정되었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사건으로 핵심 가담 등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규정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이자 벌금형만으로도 당선 무효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이 혐의로 당선 무효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425억 원,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공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법적 조치해 놓았습니다. 이제 2달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제 공소시효는 2달 안팎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자신의 부인은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내용,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는 누구에게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누구에게 10원 한 푼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여기 피켓으로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 특검이 오늘 중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은 기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이 무혐의했습니다. 청사에 도착 시간이 늦었다며 계엄을 조희대가 청사에 도착한 시간이 늦었다며 조희대는 그리고 이 비상불법 계엄을 위헌이라고 했다며 안전관리관과 관련한 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무혐의 때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후 긴급 간부회의를 연 곳은 대법원, 대검찰청, 그리고 법무부 세 곳뿐입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20분, 이것은 채널 A입니다. 새벽 12시 33분, 그리고 조선일보는 12월 4일 12시 48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다. 이것은 대법원이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해서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당시 채널A와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당시 12월 4일 12시 43분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채널A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만이 아니라 12월 4일 0시 20분입니다. 가장 빠른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0시 33분 채널A, 0시 48분 조선일보 등의 대법원이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 중임이라고 하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초 보도의 제목은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대법원장의 지시로 심야에 대법원이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 간부회의의 내용은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이 모든 것을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따옴표까지 따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말했다고 특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계엄의 위법성 판단보다 계엄 매뉴얼 이행을 전제로 대응한, 스스로 계엄을 인정하고 그 계엄에 따라서 주요 임무에 종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재판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비상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회의의 명칭, 참석자, 안건, 회의 시각, 회의록 등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벽 몇 시에 왔다라고 하는 말만 했지 차량 출입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특검은 차량 출입 기록을 받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법관들이 몇 시에 그날 모였는지 차량 출입 기록은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명칭의 회의를 했는지, 어떤 참석자가 모였는지, 안건은 뭐였는지, 회의 시각은 어떻게 되는지 회의록은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어떻게 단정 지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4일 날 출근길에서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 출근길에 묻는 기자들을 향해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며 이것이 해제되었는데 그 사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겠다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내란 단죄 요구를 외면하고 뒤늦게 위헌이라는 표현을 꺼내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사법개혁 논의에는 즉각 위헌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염치도 수치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내란 단죄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위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당일날 위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락한 사법부 신뢰회복의 출발점은
조이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당일입니다. 법원행정처로 계속 계엄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계엄 당일 법원행정처로 계엄사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첫 전화가 새벽 56분입니다. 법무실 담당자가 이것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 연락관을 사무관을 보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때 전화를 받아서 확인 후 알려주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엄 해제가 되는 1시 4분 전이지요. 그런데 법원은 이때 조이대 위원이니까 파견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받은 답변은 확인 후 알려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계엄사령부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출입 조치 때문에 대상자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하고 통화 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시 5분에 계엄사에선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 왔었는지 확인 통화 후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1시 21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2시 4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3시에 또 전화를 계엄사령부는 끊임없이 새벽 3시까지 법원행정처로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이대 대법원장이 위원이라서 파견하지 않겠어 라고 했다면 계엄사령부가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전화를 했겠습니까? 출입증이 필요하니까 정부 연락관, 사무관을 파견해달라고 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는 새벽 3시까지 자그마치 6번에 걸쳐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며 이 내용을 다시 특검으로 저희가 전할 수 있다면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과 조이대 대법원장의 통화 내역, 그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과 어떤 통화 내역이 있었는지, 통화 내역은 확인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